네. 자, 여기 좀 집중해서 주시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렇게 PPT로 이제 내년 연간 공부 방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드리고 그와 별개로 나는 또 이렇게 수업을 전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지 확인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부터 시작해서 회까지 어떻게 돼요? 왜 그랬냐면 제가 아까 언급을 했지만 이왕에 임용 합격할 거 1년 만에 하자. 1년 만에 하자. 잠깐만 앉으면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지금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이제 생전 처음 봤을 거고 여러분들 중에는 일부분은 제 인강을 좀 들은 분도 좀 있고요. 지난 해라든가 이렇게 가끔씩. 그 대다수가 이제 처음일 텐데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알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시간, 2시간 가까이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충 성격 파악이 감은 잡힐 거예요. 제가 막 두리뭉실해서 막 이렇게 막 다도 좋고 막 이렇게 대충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이런 성격은 못 돼요. 좀 이렇게 분명한 성격이고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수업도 제대로 제가 장학사한테 배웠던 것, 꾸준함 들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2차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점수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참고로 이렇게 막 마케팅 같은 거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수업하고 이렇게 책 보고 하는 것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과거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여기가 비록 사교육이지만 학원에 있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좀 아끼고 싶은 마음이 많다고 생각해요.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나 지고 싶지 않아요. 이러다 보니까 못하면 왜 못해? 하고 이렇게 꾸지람도 좀 하고 잘하면 잘했어 라고 하기도 합니다. 좀 욕할지 모르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제일 쉬운 게 공부인 것 같아요. 일단 육체적인 노동이 없으니까. 그리고 주어진 시간 그냥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식적으로는 전공 쪽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이럴 때 다 얘기해줘요. 다. 뭐든지 물어보면 다 얘기해줍니다. 그게 제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 제자다. 비록 사교육 학원에서 만났지만 나를 믿고 왔으니까 내가 나름대로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합격할 거면 빨리 하자 하는 것이 저의 모토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이렇게 쭉 앞으로 이렇게 PPT를 볼 텐데 정말 솔직하게 제가 1년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수업을 전개할 거예요 라고도 있지만 정말 솔직하게 내가 여러분이라면 나름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게 더 빨리 가는 걸 이라는 마음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2015년 공부 내용, 필독서, 스터디, 연관 강의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제일 알고 싶어하는 것들일 것 같아요. 잘 알겠지만 문학유형,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 기입형은 영역별 완전 생기초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생기초, 완전 생기초. 요거 모르면 사람 대접 못 받는 거, 노량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콩포제. 나를 좀 그렇게 그리지 마시오, 대포를 마시오 모르면 사람들이 막 무시해요.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도 이것도 몰라? 나 이 사람하고 스터디 안 해. 이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돼요. 아주 짧은 용어입니다. 얘는 단순 반복이에요. 단순 반복. 1월 달에 제가 개강하면서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1월 달 모든 내용은 단순 반복이에요. 뭐라고요? 제가 앞에 거, 여러분이 뒤에 거. 단순? 단순? 우리 만날 때마다 인사합니다. 단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서술형, 논술형은
단순 반복하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맥락,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쭉 칠판 그려서 얘네 관계성 설명했잖아요. 그런 맥락적으로 알고 그걸 서술해야 돼요. 그 다음에 특징을 분석하는 거, 조형적인 특징인 거지. 색채는 아까 1월 오병풍, 색채는 오방색, 구도는 좌우 대칭구도 이런 식으로 그런 조형적 특징을 늘 분석해야 됩니다. 늘. 일상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거울 보면서 난 좌우 대칭 틀리네. 그러면 앵포르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늘. 비판적 사고력을 가지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이란 이러이러한 것은 장점인데 이러이러한 것은 단점이다. 펄드먼은 이러이러한 것이 장점인데 이러한 것은 단점이다. 그게 문제였거든요. 논술 문제. 그렇죠? 항상 비판적. 무슨 적? 장점과 단점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 항상 얘기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엄마는 날 낳아줬지만 왜 바가지야? 항상 그렇게 비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딱 돼야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지만 신발 가게, 옷 가게 가면 자기 몸에 맞춰요. 그런데 임용시험만큼은 자기가 시험에 맞춰야 돼. 그거 외에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영장 가면 수영 코치한테 배우잖아요? 그렇지? 수영장 가는데 말 타는 코치한테 배우진 않아. 임용시험 공부하는 데 왔으면 요거 잘하는 저한테 물어보면 돼.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 그냥 외우자. 인간적으로 외우자. 안 외워지니? 두 손 꼽으자고 좀 외우자. 그래도 안 되면 머리 끄덕이 잡고 외우자. 외우면 되는 거야, 외우면. 여러분들이 이미 한 문제 외웠어요. 다음에 요래 나올 만한 거, 아주 가능성 높은 거. 야수파, 바티스. 그렇게 그러면 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데포르마숑. 외우면 되는 거야. 뜻이고 이유고 마티스가 왜 데포르마숑을 했을까요? 그거 알면 뭐해? 색종이를 왜 던졌을까요? 그거는 이제 늙어서 그 양반이 아프니까 그림이 자꾸 떨리고 안 되니까 자대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에이 색종이 틱 던졌는데 어머 달팽이 같거든. 어머 이거 좋구나. 대꾸빠주 하면서 대꾸빠주를 했어. 그런 걸 알면 뭐 하냐고. 그거 설명 안 해도 돼. 대꾸파주라고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제발 머리 복잡하게. 근데 유형이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유형이 풍성하게 이해를 해야만 쉽게 외워지는 사람이 있고 이해는 복잡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외우고 놀래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가 임용은 더 잘 돼요. 풍성하게 이해하는 스타일은 과거의 논술형 비포용지 2장짜리 구절절이 때는 바야흐로 이거 다 써야 되거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돼.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서술형 5점짜리야. 5점. 답지는 4줄인데 탈랑 1줄인데 딱 끝나버려요. 그런 거예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유형 각색이고 공부하는 것도 각색이긴 한데 그냥 시험 유형에 맞춰서 단순하게 암기하자. 기본적인 암기하자.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역시 비교 서술하는 거. 항상 A와 B를 비교하는 거. 항상 비교하는 겁니다. 항상. 문항을 분석했는데 이런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매년 바뀌니까. 근데 기입형 같은 경우는 항상 기초, 그 다음에 심화. 서술형도 기초, 심화. 논술형은 심화. 자, 그러면 기초 내용이 기입형은 기본적인 것이 깔려있다. 그치? 그러니까 1, 2월 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올 만한 문제 내용거리를 접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날부터 정신 못하면 어느새 한 문제 훅 가버렸어. 아까 얘기했던 두이, 혼자는 외로워 누구? 여보세요. 혼자는 외로워 누구? 두이. 얘는 이론적인 거. 두이가 유명해. 누구? 요런 것들이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거 확 넘어갔으면 자기는 몰라.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지. 알아. 첫날부터 문제와 관련된 것들이 착착착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수업 시간에만 집중해서 들어. 정신 탁 차리고.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막 이렇게 휴대폰 올라와 있고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수업이 안 돼요. 그거 좀 내리라고 그러고. 봐봐. 그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하고 그냥 내가 너 공부하든 말든 할 수 있어. 근데 난 성격이 그렇게 안 돼. 옛날 고등학교 담임 선생 하던 기질이 아직 남아서 어차피 나를 믿고 여기 왔으면 온 시간 귀하고 수업료 귀하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보지 말고 요거 외워. 두위, 그 다음 누구? 이렇게 시킨다고. 이 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빨리 합격이 돼. 기입형 1월부터 등장합니다. 1월부터. 1월 첫날부터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착착착착. 그거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내용을 언제 다 해. 그렇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맥을 탁 잡아서 그것만 하는 게 중요하지. 우리 카페에 가시면 그 2013학년도, 2014학년도, 2014학년도 2차 문제, 그다음에 이번 2015학년도 문제랑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이랑 이렇게 딱 이렇게 좌우 비교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있어. 아무나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카페는 무조건 들어오면 정혜원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정시이기 때문에. 다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 흐름이 중요한 거고, 그거 딱 잡아서 공부하면 되거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좀 나올 만한 주제를 공부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야 시간이 빨리 걸려. 이런 것처럼 여태까지 했던 것들이 그런 거죠. 자, 그렇고. 자, 임용고시 시험 출제 영역을 보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두 기둥입니다. 임용고시 시험 문제는 미술은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첫 번째 뭐? 교과 교육학. 첫 번째는 뭐? 두 번째는 뭐? 교과 내용학. 교과 교육학은 미술 교육학인데 미술 교육 이론, 사상, 교육 과정, 교수법, 미술 교육 평가. 교수법 여러분 배웠어요. A형, 서술형 A 1번. 나머지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론 및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야. 요거 언제? 1월 첫째 주. 우리는 쉬는 날 없습니다. 설날 쉬고 추석날 당일날 쉬고요. 엊그저께가 크리스마스였잖아요. 대구에서 2차 수업했어요. 지금 와 놀래잖아요. 아마 내년 돼 보면 아실 거예요. 아니 내년 돼서 여러분들이 그때쯤 되면 하루가 아쉬워. 하루가. 크리스마스에 놀지 다른 사람들 하는데 놀아지는 안 놀아지지. 시험이 0.3점 차로 떨어지는데 놀라러 놀 수 있어? 안 되지. 오히려 놀아달라고 떼쓰고 애쓰는 그 남자친구 그냥 그걸 확 그냥 이렇게 돼야지. 하루가 문제예요. 하루가. 시험제 1차 시험 때 가봐봐요. 어떤 마음 생각? 시험 한 달만 더 늦게 봤으면. 그런 생각 든다고. 그런 생각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날 없어. 그래서 1월 첫 토요일 날 수업합니다. 그때 요거 나와요. 당장 나옵니다. 당장. 그 다음에 이제 교과 내용학, 조형론, 한국미사, 동양미사, 서양미사, 미술 이게 전부 다 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에서 배우는 거고 교육대학원 1차부터 5차까지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 중에서 조형론, 요게 아까 로댕, 운동감, 동시 뭐 이런 것들, 서예, 한국미사 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임용시험 출제 영역이에요. 얘네들 다 공부해야 돼. 뒤지게 많죠. 그러니까 정말 요령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많으니까. 또 있었네. 어머. 이런 내용학이 또 있어요. 유합 하나, 수무과, 소설, 평가 영역, 서양학 하나, 드로잉, 조소, 디자인. 아까 색채학 있었잖아요. 프루키네, 귀신, 어머 프루키네. 그죠? 그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가상, 현실, 뉴미디어. 이렇게 내용이 많은데 이거 어느 천년에 할래? 어느 세월에 할래? 그런데 1월, 2월에 다 끝납니다. 그게 한 판 딱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복습하고 좀 더 심도 있게 복습하고 자꾸 반복시켜서 외워지는 거지. 이치는 아주 간단해요. 집전화번호 기억하세요? 1번. 번호가 1번이지 뭐 그냥 단축키 1, 띠 이게 집전화번호잖아. 그죠? 엄마 전화번호 기억하세요? 2번, 띠. 이거 반복이야, 반복. 근데 우리가 단축키로 하다 보니까 가끔 제 전화번호 헷갈려. 그죠? 안 해서 그렇거든. 안 해서. 맨날 하는 전화는 우리가 딱 알잖아요. 맨날 가는 길은 금방 가까이 걸을 것 같아. 그 사람 처음 가는 사람을 데리고 가봐. 여기 왜 이렇게 멀어? 이래요. 그게 반복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복을 해야 돼. 자, 2015년 기출 기준을 보면 1번부터 쭉 이런 문제들 나왔었어요. 한국미술사가 더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 어쨌든 학습 전략, 용어사전, 기본서부터 잡아먹자. 그냥 맨날 공부해서 하루 공부하고 그냥 쭉 찢어서 그냥 먹어버려 그냥. 그리고 외우고. 서술형. 해설서 암기, 그 다음에 기본서에다 문제풀이.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7월부터는 전부 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빨간색 또 한국미술사.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국미술사 많이 나왔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임용생들 제발 뒷북 치지 말자. 그래서 한국미술사 많이 나왔으니까 내년에 한국미술사 뒤지게 하면 되겠네? 아니야, 그럼 위험해지는 거야. 항상 예견하고 공부를 해야 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료에 다 설명이 있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서 논술형 같은 경우는 역시 문제풀이가 중요하다. 문제풀이. 이건 뭐야? 수업 시간에. 기본서는 기입형은 기본서 암기. 이게 가장 중요해. 그다음에 용어사전 정리하는 거. 근데 용어사전은 지금 하기 어려우면 기본서만 들어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즉 1, 2월 달 기초반 해야 정상인 거예요. 이때 소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완벽하게 외우지 말자고. 못 외워? 어떻게 외워 그거를?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체크하고 포스트잇 붙이고 빨간 줄 칠하는 것만으로 성공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거든. 그렇죠? 처음부터 외우려고 욕심부리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요. 못 외워. 못 외우니까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것만 알고 밑줄 치고 포스트잇 붙이고 하는 게 중요해요. 책은 너덜너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서술형, 주제별로 수업자료 이해해야 됩니다. 수업자료를 따로 나눠줄 거예요. 프린트하게요. 그 다음에 심화 내용은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책으로 이미 출판이 됐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에서 프린트물로 또 나갈 건데 그런 것들을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도서도 보고 정리하는데 제발 아까도 말씀드린 참고도서에 너무 목숨 걸리다 보면 세워라 내워라가 되니까 우선 주는 자료 그 다음에 기본서 정리를 하면 충분하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교과서, 이 교과서는 뭐냐면 학생용 교과서를 말합니다. 학생용 교과서, 미술 교과서, 미술 문화 교과서, 미술 창작 교과서. 얘네들은 2월 달에 구입할 수 있어요. 지금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근데 2월 달에 물량이 왕창 쏟아져. 그러니까 그때 빨리 구입할 수 좋죠. 요 당산 2호선 당산역 있잖아요. 거기 가면 현장에서 다 보면서 구입할 수가 있고 또 인터넷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그런데 되게 쌉니다. 물론 왕창 구입하면 이게 가격이 누적되니까 좀 비싸게 느껴지는데 보통 15,000원, 뭐 8,000원, 어떤 거는 뭐 2만 원 요 정도 안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싼 편이에요. 이런 것들 좀 많이 갖고 보고 하는 것이 중요해. 2차 시험은 어디서 나와요? 학생용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한 곳만 달랑 갖고 있어서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불리하지. 그렇죠? 그렇게 알았으면 됩니다. 3, 4월 심화반으로 하고 없고 논술형, 교육과정, 교육학자, 미술사 맥락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술사. 앞뒤 흐름, 앞뒤 맥락, 유파 영향관계 외워지는 게 매우 중요해요. 또 기출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 기출, 최근 기출에서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걔를 통해서 나올 애들 추적해내야 되는 거야. 걔를 통해서 나올 애들을 추적하는 거지. 상상을 자꾸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지 혼자 해결이 안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예상 문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심화반, 논술반, 문제풀이반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참고도서 봅니다. 미술교육 이론과 사상, 미술교육 동향. 아마 이거 대학원에서 어지간한 대학원은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보라고 그랬을 거야 아마. 참고도서 목록 다 나와. 제가 대학교랑 대학원 출강을 자주 나가거든요. 그런 시험이
12월 6일이었는데 곧 전주 금요일 날도 인천 교육대학원 강의를 나갔어요. 거기 가기 전에 항상 저는 강의 가기 전에 그 대학원이나 그 대학교의 커리큘럼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커리큘럼, 그 과목에 해당하는 교수님이 읽으라고 했던 참고도서가 뭐냐도 저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학생들이 공부가 어떤 상태구나. 아주 평이하셔 속으로. 그래도 나름대로는 푹 파졌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야. 이름만 교육대학원이지. 그냥 이렇게 작업하고 막 이런 정도. 그런 거 확인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업을 제가 하거든요. 제 특색이. 학생 수준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수업을 하고 나면 항상 제가 물어봐요. 오늘도 아까 물어봤습니다. 내 말 이해하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항상 학생들이 그건 좀 어려웠어. 그러면 쉬는 시간 끝나고 그거 다시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학생 상태에 맞춰서 하는데 대체로 파악을 해봤더니 대체로 얘네들이 전부 다 공통 참고도서야. 예, 이런 애들이. 특히 인간을 위한 미술교육 이제 또 중요하게 되겠죠. 왜 이걸 하냐면 얘는 로엔펠트 거거든요. 근데 요번 학기 아이스너 나왔잖아요. 그죠? 아이스너는 새롭게 바라오는 미술교육이야. 그거랑 다른 학자거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거 어느 청년이 읽냐고? 못 읽어. 여기에서 꼭 읽어야 될 것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줄 거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책을 봐야 이해가 빠르고 암기가 빠릅니다. 그러면 책을 가지고 오세요. 목차에다 제가 찍어준다. 이것만 해요. 이것만 해요. 이것만 읽어. 요 페이지만 읽어. 이렇게. 그럼 차라리 시간이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학적 되게 많죠? 세계미술 용어사전, 청소년이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잘 몰라요.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논술에 아주 중요해요. 클릭 서형사 적긴 했는데 오류가 많습니다. 이 책은 오류가 많아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1920년대 미국에서 활동했던 에슈켄파라고 있거든요. 사실주의 미술. 근데 거기 에슈켄을 클릭해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재떨이파. 그 담배 재떨이 있잖아요. 쓰레기만 모여있다 뜻이야. 그렇게 해설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좀. 그다음에 동양화의 중국 옛그림 산책. 이건 작년 기출 서술형에 나와 있는 내용 여기서 그대로 옮겼고, 그 다음에 한국미술문화 이해, 한눈에 보는 조각사, 서양 현대조각 역사. 이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언제 다 볼래? 언제 다 볼까? 글자도 그리고 내용도 얼마나 문학적인지 아주 상당히 문학적이에요. 한 줄만 읽어볼게요. 주제는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한편은 내면적인 충동에서 다른 한편은 무의식적인 반로에서 나왔다. 어쩌라고 우리 보고. 그것을 생명성과 신화성으로 부르겠다. 생명성의 원천에서 아르프의 용어인 응집으로 표현되는 것. 이거 어쩌라고 이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서 이런 걸 소화하고 수업 시간에 전개해 줍니다. 그냥 이 수업 시간에 전개해 준 걸 배우고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그때 가서 이걸 좀 보시면 될 겁니다. 20세기 시각예술 아깝지만 절판됐어요. 그래서 노량진에서는 복사해서 봅니다. 근데 칼라가 아니지만 복사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있고 디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공사가 있고 예기한 것도 있고. 제가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용고시는 기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어쨌든 자기 개인 성향이 다르니까 그래도 참고도서 읽어야만 이해가 빠르면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합격이 최종 목표이니까 꼭지점은 동일하지만 가는 길이야 다 방향은 여러 가지니까, 그렇지? 이왕이면 지름길로 가자 하는 건데 뭐 좀 돌아가더라도 어쨌든 꼭지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니까. 저라면 공부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저라면 1, 2월 달에는 기입형 대비 공부를 하는 거야. 1, 2월 달에 공부를 하지.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다 못 외워. 외우는 거 아니야. 체크하고 표시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3, 4월 때는 또 봐. 이제 확인이 되겠죠? 복습하는 거야.
복습. 그렇죠? 그래서 1, 2월 공부를 3, 4월까지 계속 끌고 가야 돼. 한편 끌고 가다 보면 3, 4월 달에 이제 심화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심화반을 하면 1, 2월과랑 연결이 돼. 아, 그게 그거구나. 어떤 것도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되게 어렵고. 그래도 같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심화반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 풀 때까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야 서술형도 쓰고 논술형도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5, 6월 달쯤 가면 이제 실력이 쌓여 있을 때 기출을 보면 눈에 보여. 지금 여러분 오늘 내가 기출 설명해 줬는데 뭐 빡빡하고 와닿는 거 거의 없잖아. 그냥 받아적기 일부고 글쎄 이게 뭐라고 옆에서 보고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근데 요때쯤 제가 설명하면 말 아무리 빨리 도 팍팍팍 받아 적어요. 공부가 그만큼 쌓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소화하는 거야. 갓난 애기한테 밥 주진 않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현재 공부로는 갓난 애기 상태인데 1, 2월 달 이럴 때 막 미리 어려운 걸 봐버리면 머리 터져. 이해도 안 되고 보는 눈도 짧고.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공부도 도판도 책도 아는 만큼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1, 2월, 3, 4월을 잘 보내야만 기출 논술형 대비를 하게 되고 논술형 문제를 쓸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그 주변 내용을 찾아보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월부터는 대다수가 문제풀이 들어가요. 문제풀이. 아는 것도 나오고 모르는 것도 나옵니다. 아는 것만 나오면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기분은 되게 좋아. 어머 내가 아는 것만 나왔네. 근데 그 시험에 안 나와. 어떤 걸 선택할래요? 이런 것도 있었어? 이것도 외워야 되겠네. 심적 부담이지만 얘는 시험에 나와. 어떤 걸 택할래요? 조금 어렵지만 처음 경험해서 이런 것도 있었어? 부담돼 라고 하지만 시험에 나온 거 하실래요? 자기가 아는 거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하실래요? 지금 이렇게 대답하죠? 그때 가면 마음이 또 흔들려. 문제를 받으면 동그라미 흰눈이 펑펑 내리면 좋겠는데 빈님이 내리시고 계속 빈님이 그럼 이제 마음이 흔들려. 문제 왜 이렇게 어려워? 내가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좌절할까? 가까운데 한강이 보이는데 뭐 자꾸 이렇게 돼요. 사람 마음이라서 그래. 그런데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거를. 그렇게 되고 이제 시점 모의고사, 그다음에 파이널 정리, 그다음에 끝나면 2차. 이렇게 가는 것이 1년 커리예요.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 2월 달에 배우는 거 외우는 것 아니다. 아니고 뭐 하는 거다? 외워야 될 거 체크하고 표시하는 거. 1, 2월 기입형 대비 기초반. 저는 그래서 영역별로 중요한 관점을 설명해 줄 거고 미술사 맥락 잡아주는 거 뭐 이런 것들 기입형 문제는 100%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1, 2월 달에 끝내줄 겁니다. 기본서 중심으로 수업할 거예요. 기입형은 기초문에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반드시 1, 2월 달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첫 번째 1 어떻게 된다? 아직. 그렇죠. 뭘 하라? 중요 부분 표시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장 혹은 암기장은 반드시 만들어야 돼. 들고 다니면서 보고 암기하게. 그 다음에 교육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기본 이론은 꼭 수강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 이론은.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거. 1, 2월 달 반드시 따야 될 거. 세 글자 한으로 시작해서 사로 끝나. 한국사. 1, 2월 달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5월 달까지 끌고 가는 거잖아. 그럼 남들 5월 달에 논술형 준비하고 하면서 좀 막히고 어렵지만 막 쓰고 있는데 자기는 한국사, 고려 막 이러고 있어 지금. 거기서부터 이제 꿀리는 거야. 거기서부터. 1, 2월 달에 꼭 하셔야 돼. 상담할 때마다 1, 2월 달은 무조건 지금부터 1, 2월 달 딸 준비하세요. 한국사. 다른 공부하지 말고. 수업은 수업들만 딱 듣고 집중하고 복습하지 마. 가서 한국사부터 준비해. 차라리 그게 나아. 전략상. 1, 2월 달은 수업은 듣지만 거기에 복습 치중하지 말고 한국사 강의에 치중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3, 4월 역시 서술형 대비. 그래서 서술형 주제 뽑아줄 겁니다. 서술형. 여기부터 이제 덜컥덜컥 안 하면 기출문제 보고 어머 이거 그 자료에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하면 자신 있게 쓰고 나오는 거지. 자신 있게. 선생님한테 선생님 대박 문자도 좀 보내고. 그죠?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갈 때 제가 아침 새벽에 제일 먼저 가 있어요.
교문에 달달달 떨고 요번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발은 꽁꽁 얼고 완전히 막 이러면서 춤추고 있었어. 계속 이제 학생들 지나가면 그 이제 악수해주고 따뜻한 커피 주고 힘내라고 그러고 그 전에는 교문 안에 못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아나 봐. 그래갖고 또 좋은 일 하는 거니까 격려해 주는 거니까 추운데 들어가세요. 들어가 있으면 이제 어느새 제가 이제 감독관이 되는 거지. 이제 학부모가 물어봐요. 뭐 어디 화장실 갔어요? 아, 화장실 가세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어떤 학생들은 보고 막 울기도 하고 부모 만난 기분이 들고. 그럼 저도 막 같이 눈물 흘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전 뭘 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쳐 준 게 나와야 되니까. 그냥 막 조마조마하고 막 그래요. 막. 문제는 5시 오픈 다니고. 이제 시험은 끝날 시간 다가오고 막 미치는 거지. 그때 딱 문자 띠디디 선생님 대박 와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제가 1년 내내 노력하는 거야. 1년 내내. 1년 내내. 시험은 여러분이 보지만 내가 보는 심정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때 주제 뽑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3, 4월 달에 꼭 해야 될 공부. 1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리스트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만들면 돼요. 유형은 자유롭게. 그래서 단어장에 적였던 제목 앞글자만 따서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체크만 하는 거지. 잘못하면 단어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기가 나 그거 외운 것 같다는 착각을 하게 돼. 임용은 착각을 했느냐 실천했느냐의 차이예요. 다 아는 거야. 임용 준비하면서 저 김정희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말해봐 그러면 글쎄 김정희가 뭐 추사라고 하는 건데 뭐 그렇게도 해야죠. 써봐 그러면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와야지. 그게 뭐야? 착각인 거든. 자기 공부한 걸로 착각하는 거야. 실천을 해야 돼요. 월요일 달에 논술형 대비 이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기출 분석도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왜? 실력이 쌓여 있어야지. 실력도 없는데 무슨 기출. 기차도 못하겠구만. 그죠? 예상 문제도 풀고. 이때부터 예상 문제 이제 내용 뽑아내야 합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논술 문제 1번이 이때 나왔던 문제예요. 그거를 제가 문제 풀 때 응용했던 거지. 자료 여기 다 있어. 여기. 또 강론서란 여러분들 꼭 봐야 될 것들 있죠. 여러분들 흔히 원하는 참고도서 같은 거, 필독서 같은 거 못 봤을 때 제가 요약해서 한번 특강 같은 거 해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꼭 반드시 봐야 될 것 같으면 제가 특강 한번 탁 해줄 거예요. 수강생들에게. 그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빨간 거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요? 이 주제가 중요한 거야. 올해 나올 만한 주제를 하는 거지. 완벽하게 대비를 해보자 하는 거고. 월요일 달에 반드시 해야 될 거. 자, 1번입니다. 1번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이제 암기하는 거지. 두 번째 어떻게 돼요? 체크리스트 양식은 있다 없다. 자유롭게 자기 스타일에 맞춰서 하면 되고. 논술 주제 뽑는 거죠. 주제는 내가 뽑아줍니다. 올해 이런 거 나올 거야. 해봐봐. 그럼 이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술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진경산수의 영향을 얘기해봐. 그러면 글쓰고시다. 뭐 이렇게 어쨌든 말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제 써보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가 실천이에요. 이거에는 반드시 단어장, 암기장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지. 3월에서 6월까지는 제가 특강을 한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상태를 봐서 잘 따라오면 조금 빨리 하고 좀 늦으면 조금 더 늦게 하고 그다음에 강론서도 보고 교과서 보는 방법을 따로 또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특강을 할 거니까 학생 공부 상태에 맞춰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때 오늘 좀 어땠어라고 물어본다고 어머 선생님한테 관심 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 어려워요. 말이 빨라요. 단어가 저 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다시 설명해 주는 거지. 저는 점심을 같이 먹길 좋아해요. 요 밑에 모범식당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저희 집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근데 거리가 가까워. 후다닥 갔다 후다닥 먹고 나면 점심시간에 할 일이 이렇게 좀 시간이 넉넉해지는 거지. 그럴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먹어. 학생들하고 모여서 밥 먹다가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공부 상태도 화학행위라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과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높아.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되는 학생들이 점수가 높아요. 선생님도 기대하고 있다 자꾸 얘기해주고
자꾸 잘하고 있지? 기대하고 있거든. 카메라 설치해놨어. 너 자고 있더라. 뭐 자꾸 얘기하면 부담돼서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야. 그렇게 합시다. 5, 6월 달쯤에 아까 얘기했던 마인드맵 아니면 빠르면 3, 4월 달 상태를 봐서 마인드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2015년파 마인드맵을 해가지고 착착 정리해서 외울 것들 수업하는 걸로. 얘는 단기간에 성적이 확 올라가는 장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부연 설명이 없으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들어야 돼. 아까 점도 엄미 그래서 잠자리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서체에 누에 머리 같은 거, 제비 꼬리 같은 거, 잠도 연미, 잠도 안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인드맵은 그냥 글자만 탁 나오니까 단기간에 성적 오는 이것 말고는 없어요. 7, 8월 달부터는 이제 응용 문제풀이 합니다. 문제풀이 할 건데 요때쯤 되면 학생들이 노량진에 있는 선생님들 문제를 다 구입을 해서 봅니다. 대체로 다른 선생님 문제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 문제랑 비교해 보십시오.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선생님 것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딱 비교해 보면 알아. 두말 할 필요 없어. 여러분들 실제로 몸으로 딱 체험해 봐야 돼. 항상 좀 예리하게 오래 딱 관점을 갖고 있는지. 저는 과거에 썼던 문제는 결코 열어보지 않아요. 제 문제지만. 아까운 문제들 많지만. 자꾸 열어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느슨해져서 그거 또 쓰고 싶고 그러면 금방 만들거든. 그럼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이래. 그러는 사이에 우리 학생들은 망가지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그래서 항상 긴장하고 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가 오면 알아.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을 보는 것도 뭐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모두가 다 자기 수강생입니다. 노량진에서 뭐 다 자기 수강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봐야지. 정말 이렇게 좀 믿고 의지하고 물어보고 하는 분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서 대체로 흐름이 그래요. 문제풀이 때는 좀 많이 보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푸었던 문제 나올 거 시작할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탁탁탁 나올 겁니다. 그때는 모를 거야. 그리고 계속 강조한 말만 떠오를 거라고. 시험장에 가서 풀었던 문제 유형하고 비슷하면 그것처럼 마음이 편한 게 없어. 시험 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얘기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제 수업을 들었고 그래서 시험을 본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 심정이 어떤지. 막 문제 풀었던 거하고 유형이 전혀 다르면 막 그냥 엉키잖아. 막. 요번에 교육학이 그렇거든요. 교육학이 여태 노량진에서 가르쳤던 게 전혀 아니야. 방식도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 막 멘붕돼 있어. 막 부흥 떠 있고 왜 그런지 어디 가고 싶구나. 막 그래 부흥 떠 막 거의 표정 좀비야. 2차 준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멘붕이 된다고. 그런 현상이야. 근데 봤던 형태로 나오면 많이 도움이 되겠지. 9월 달에는 실전 모의고사 진행을 할 거고 11월 달에는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야. 평가원에서 모르게. 이때 7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은 거 이거 전부 다 올해 겁니다. 올해 가르쳤던 것만 해요. 15문제인데 페이지로 20문제인데 페이지로 15문제야. 15페이지. 이렇게만 해서 이것만 다 썼어도 전국 수석이야. 교육부 장관이 면담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요. 우리 집하고 가까운 5분 이내에 뭐 이런 거 갈 수 있어요. 이것만 했어도 되잖아. 이것만 외웠어도. 그지? 근데 그걸 안 외워. 외웠다고는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착각. 덜 외웠어. 그러니까 인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든지. 물이 끓는 인계점이 있어요. 끓기 전에 그냥 놔두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거든. 물이 펄펄 끓을 때까지 계속 끓여야 돼. 완전히 외워질 때까지 그냥 계속 그냥 책상에 뚫어질 때까지 그냥 들이파는 거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빨간 거 어떻게 하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경제 논리로 얘기할까요? 경제 논리로? 대한민국에서 석 달 놀려주면서 월급 주는 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제가 그 선행학습반 때에서도 얘기했었는데 삼성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대체로 보면. 삼성 평균 근무 연속 근무 그 기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렇게 좋은데 월급도 많이 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적셔진 낙엽처럼 땅에 딱 붙어가지고 쓰러도 안 쓰러질 만큼 물에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연속 근무가 7년밖에 안 된대요. 그렇잖아. 다 그만두는 거야, 이렇게. 힘들거나 옮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교사는 이제 여러분 때 되면 65세로 연장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사무관 65세니까 그냥 다니는 거야, 계속. 자기만 그만두지 않으면 뭐 육아휴직 주지 뭐 어찌나 좋은지. 합격하십시오. 그 느낌 알아요. 받아봐야 돼. 합격하면 연수를 가요. 연수를 가면 지역마다 교육청마다 다른데 연수 가면 자기를 제일 먼저 알아주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어. 연수 가니까 그날 합격증 받고 그러잖아요. 기분 좋아서 막 빨리 달려가. 근데 자기보다 먼저 와 있어. 그리고 자기를 너무 반겨워요. 누구냐면 은행. 책상 쫙 펴놓고 카드 만들어 주시죠. 바로 2천만 원 대출해 드립니다. 바로 인천. 지금 200만 원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보세요. 은행. 제2금융권 말고 제1금융권에서. 러시안 이런 데는 제2금융권이잖아. 은행에서. 근데 2천만 원 해줘요, 바로. 교사 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도 안 해? 로또가 따로 없어, 사실은. 로또 된 사람들 거의 망했잖아요. 그 TV에도 많이 나오고. 교사 된 사람들은 일단 계층이 습격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서민이라고 생각 안 해. 부부가 교사하면 자녀 2명을 음악교육을 시켜요. 음악교육. 유학도 보내고. 그거 할 만한 거 아닌가? 그걸 왜 안 해? 그치? 자격증 있으면 왜 안 해? 빨리 하자. 합시다. 네. 12월 2차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점 맞자. 지금 그래서 밖에서 지금 2차 대비 반 오늘 못한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다음에 실기도 좀 하시는 게 중요한데 실기는 실기학원에서 상담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러나 실기학원은 학원 운영상의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처럼 담백하게 얘기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실기는 반드시 실기학원 가서 상담을 좀 해보세요. 근데 제 생각엔 저는 전국구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대전, 대구, 서울에서 한단 말이죠. 전남, 목포, 여수권에서는 대전까지 와요. 마산, 창원, 부산, 대구까지 와요. 이 학생들 제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보면 3월 정도까지는 실기를 해요. 근데 5, 6월 넘어서부터 실기하면 그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야. 남들은 암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여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요 관점이 실기학원 원장님과 저건 달라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원칙은 실기학원하고 상담하는 게 맞고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내 생각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실기는 3월, 4월 이전까지 끝내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끝내기는 완전 잘해서 마스터가 아니라 맛보고 손 푸는 거 정도. 그리고 실기 지금 2차 때 합니다. 2차 때.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죽는 거야 그냥 완전히. 체력. 갈 때 지금 이러고 가요. 너무 힘들어. 아침 못 일어나. 그렇게 됩니다. 그때 다 돼요. 그때 몰아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꼭 그때 했으면 좋겠고. 취약 과목 우선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는 디자인과라서 뭐 수채화 전혀 안 된다 그러면 수채화 먼저 하는 거고. 전통회화 안 된다 그러면 전통회화 먼저 하는 거고. 대생 안 된다 대생 하는 거지. 그러나 지역을 우선 봐야 되겠죠. 2과목 보는 지역이 있고 4과목 보는 지역이 있으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4과목 봅니다. 명퇴자가 제일 많아요. 서울은 좀 적습니다. 적게 뽑아요. 2과목 시험 봅니다. 인천도 2과목 시험 봅니다. 인천. 앞으로 뭐 송도부터 시작해서 인천 막 도약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앞으로 조금씩 생길 것 같고.
세종권은 거의 이제 찼습니다. 첨단 그쪽은 더 찼고 충북 충남권은 아직 여전히 있어요. 이렇게 4시만 돼도 해가 떨어지는 지역이 있거든. 동네 사람이 없어. 정말 그랬어요. 제 그 조교 했던 분이 그 단양에 근무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제발 좀 와주세요. 5시만 되면 무서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몇 명 데리고 같이 막 응원도 좀 하려고. 와 그랬더니 정말 산골짜기 그런 산골짜기 나 못 봤어. 어지러워 막 그냥. 동네는 어찌나 숨막혀 보이는데 근데 5시만 되니까 바람이 슉 사람 아무도 없고 그때부터 보이는 사람들이 좀 무서워. 뭔가 눈빛 좀 이상하고. 그런 데는 여지까지 근무 이제 자꾸 빠지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생겨요. 충북, 충남 같은 경우는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봐서 실기 준비하는 거야. 실기를. 그 다음에 우리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올려진 예시 작품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올려준 카페 작품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하면 좋겠고 대체로 이런 거예요. 요게 이제 경기권에서 합격한 학생 작품 수준 정도. 이 정도. 동양회화 같은 거. 전통회화. 요거 이제 수채계 정도. 잘 그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맛이 너무 많죠? 물 너무 많이 썼어. 어쨌든 그래도 이것도 안 돼. 손이 굳어가지고. 마음은 이미 자기는 피카소인데 손은 아직도 앵포르멜 되는 거지. 면접은 일자 끝나나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조언. 매년 한 120명 정도 교사 탄생합니다. 매년 미술과는. 음악과가 좀 엎었어요. 그전까지 미술과가 좀 많은데 지금 음악과가 좀 많습니다. 초수 처음 보는 사람 말이에요. 대학원 논문학기 교생 시기도 합격한 사람이 나와요. 있었어요. 우리 카페 합격 수기도 있습니다. 경기도. 근데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막 장밋빛 카페 뜻가루 잘 될 거야 될 거야 해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되긴 하는데 무척 어려워.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근데 무슨 일이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안 했고요. 만델라 선생님께서 얘기한 거. 시작. 계속 불안한 가운데서 자기를 다그치는 거야. 그래야 됩니다. 공부 비법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아야 돼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합격한 사람 공통점은 복습 반복, 복습 다시 반복.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무조건 복습이야. 예습? 노노노. 뭐 해야 돼? 복습.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어떻게 힘들어 하지 마. 즐겁게. 항상 뭐? 긍정의 힘, 긍정의 마인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된다 하는 생각을 해야 돼. 수요는 칭찬 자꾸 해주시고. 짜투리 시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스트잇 단어장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순환적인 계획. 계획을 한번 세우고 얘를 그대로 실천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다가 계속 망가져. 계속 수정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수정해야 돼. 계획이란 그래요 원래. 최대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돼. 해보고 고치고 해보고 고치고 갖고 그러는 거야. 집중 잘 되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또. 나른한 시간도 있고 그거 잘 파악해가지고 그 시간에 공부하는 거지. 그리고 차라리 좀 놀아. 나른할 때는 안 될 때는. 요거 이제 생활계획표. 이렇게 좀 써보세요 이런 것들. 7시부터 1시까지. 요건 저한테 검사 맡은 거야. 씻고 학원 갈 준비, 버스 타고 학원, 실기학원, 인체소묘, 저녁 인체소묘, 버스 타고 친구 집, 휴식, 씻고 공부 준비.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럼 찍! 찍! 교회, 점심, 진주에서 마산버스, 마산에서 밀양버스, 집 도착 쭉 휴식, 찍! 그리고서 뭐라고 하세요? 공부를 하겠다는 건가? 근데 가장 바람직한 건 이렇게 한 덩어리 이게 좀 쉴 때도 있지만 점심 때 쉬고, 그죠? 오전에 쉬고 이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일 학습 하루 몇 시간 이상? 몇 시간 이상? 이건 정해진 건 아니에요. 자기 스타일에 맞으면 돼요.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한다는데 저는 5시간밖에 못해요. 걱정하지 마.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복습이 중요한 거고. 공부 시간에 읽어보자. 시작.
말아야 돼요. 단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주간학습. 모든 공부는 무슨 중심? 전공 수업요일이 한 주의 첫날이다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첫날 배우고 일주일 내내 복습하고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고, 연간학습 2015년도 1년 커리큘럼을 좀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고, 시간관리 매일 손에서 책 놓지 말아야 됩니다. 머리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또 잔다고 이렇게 갖다 책 빼고 자지 마시고 손 무조건 많이 한다고 뭐라? 능사가 아니에요. 많은 시간보다 뭐다? 집중 시간. 매일 끊이지 않는 시간이 중요해요. 2시간을 해도 끊이지 않게 하세요. 몰아서 하면 공부 안 됩니다. 오히려 3일 내내 놀고 이틀 내내 뒤지겠다. 그거 안 돼요.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해야 돼. 서브노트는 꼭 만들어야 되냐? 제가 봤을 때는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 그리고 단어장이 중요해요. 단어장. 단어장. 요약노트, 주제노트를 다 모아서 단어장 만드는 거. 단어장 이렇게 생긴 거. 크기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여기 보면 회화, 전통회화, 판화서예, 디자인, 빛의 이론, 뭐 디자인 역사, 공예 이렇게 다 분리했잖아요. 이렇게 넘겨서 하는 거. 포스트잇 막 붙이고 그냥 노트 정리 굉장히 이쁘게 잘했어요. 이거 저 인터넷 조교가 판사한 건데 프린트도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가 판사 잘 못했다, 못 받아 적었다, 잠시 선생님 믿습니다. 네. 글쎄 오시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놓쳤으면 아쉽잖아, 그렇죠? 그런 부분 얘기하면 나중에 노트 복사할 수 있게 합니다. 책에다 작성한 사람을 얘기해요. 이거는 노트 필기 안 했다 이거지. 책에다만 하는 사람이야. 책에다 이렇게 다 적는 사람. 이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자기 방법에 맞춰야 돼. 스터디 구성 1월달 개강하는 순간 제가 구성해 줍니다. 첫날 스터디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첫날 안 오면 스터디 구성이 잘 안 돼.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2차 준비 각각 매달 이렇게 하고, 효과 잘 맞으면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근데 내가 짜주지 않고 내가 관리하지 않고 노량진에서 막 하는 스터디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안 좋은 사례가 굉장히 많아. 말빨 센 사람들 힘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항상 장수생이야.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장수한다는 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걸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는 제가 관리해 줍니다. 제가 짜고 확인 체크하는 거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항상 조언해 줍니다. 다음 카페 가면 미술 이명국 정쌤 이렇게 쓰면 정회원 신청하세요. 그럼 바로 정회원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강의 볼 것도 많아요. 자료 볼 것도 많고. 네이버는 정쌤 미술교육학이라고 블로그가 따로 또 있고. 이렇게 됩니다. 직강생 오시면 바로 등업하셔야 됩니다. 인강생은 개강하면 말씀드릴 거고.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 될 거야. 난 교사 될 거야. 교사 될 거야. 교사 될 거야. 설날 설거지 하지 마세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년부터 나 교사야. 뭔가 좀 그런 긍정의 힘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거 말 잘 맞으면, 스타일이 맞을 것 같으면 그냥 딱 믿고 이렇게 같이 일단 2달, 넉 달 이렇게 가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가면서 자꾸 맞춰보고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질문은 제가 못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위반이 또 기다리고 있거든요. 질문은 1월 개강할 때 받을게요.